어머니, 제 정신이세요? 그 돈을 왜 남한테 줘요? 서영이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평소 공손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박정자는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온갖 상황을 겪어왔지만 자신의 며느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찔어찔했어요. 영희야, 목소리 좀 낮춰라. 이웃집에서 다 들린다. 박정자가 조용히 말했지만 서영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소리쳤죠. 평소 단정하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어머님이 평생 모은 돈을 왜 모르는 사람들한테 줘야 하는데요? 우리는 생각도 안 하시고요? 그 순간 박정자는 깨달았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말이에요. 효부라고 칭찬받던 며느리, 동네에서 부러움의 대상이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보게 된 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번뜩이는 것은 탐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이나 존경이 아니라 오직 돈에 대한 욕심뿐이었죠. 박정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1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말이에요. 민수야, 너도 뭔가 할 말이 있니?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박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자신이 기대던 아들마저 아내 편에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침묵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박정자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서영이는 계속 흥분한 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짓도 격해졌고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어요. 어머님,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 가족보다 남을 더 생각하세요? 민수 오빠도 회사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은데요. 박정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이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15년 동안 완벽한 효부 노릇을 해온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박정자는 잠시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아들 민수가 서영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때 서영이는 정말 단정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공손하게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박정자가 내어준 차를 두 손으로 받아 마시던 모습,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대답하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첫인상이 너무 좋았거든요. 어머님, 민수 오빠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었다니요. 박정자는 속이 쓰라렸습니다. 그 진심 어린 눈빛, 떨리는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결혼 후 서영이는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였어요. 명절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박정자의 생일이면 꼭 선물을 챙겨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죠. 시어머니 수발을 위해 친정 어머니보다 더 자주 찾아왔고 아픈 곳은 없는지 항상 걱정해 주었습니다. 정자 씨, 정말 며느리 복이 터졌네요.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요? 이웃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박정자는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집 며느리들과 비교하면서 자랑스러워했던 기억도 납니다. 특히 손자 손녀가 태어난 후에는 더욱 완벽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도 시어머니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육아로 힘들 텐데도 박정자를 먼저 생각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병원 모시고 가도 될까요? 어머님, 제가 끓인 삼계탕이에요. 드시고 기력 좀 회복하세요. 그런 서영이가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서영이의 탈을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쓰든 그건 내 자유 아니냐? 박정자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서영이는 여전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어요. 자유요? 어머님, 혼자 번 돈이에요? 민수 오빠가 그동안 얼마나 효도했는데요. 그 말에 박정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아들이 효도했다고요? 물론 아들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박정자가 더 많이 도와줬는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전세금, 아이들 교육비, 급할 때마다 건네준 용돈까지 계산해보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이 효도했다고 주장하다니요. 엄마, 영희 말이 맞아요. 그 돈이면 아이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어요. 아들마저 아내 편을 들자 박정자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워온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배신감과 실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박정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희야, 그동안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계산해볼까? 서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었나 봐요. 당당하던 목소리도 조금 작아졌습니다. 결혼할 때 전세금 5천만 원, 아이들 태어날 때마다 준 돈, 급할 때마다 건네준, 생활비까지 합치면 억 단위야.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효도받았다고? 박정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퇴직금과 연금으로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이미 아들 가족을 위해 썼었는데 말이에요. 하나하나 기억해보니 더욱 억울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육아용품비로 200만 원,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 아이들 병원비, 학원비, 급할 때마다 요청받은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떠올랐어요. 서영이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니 반박하기 어려웠나 봐요. 그러다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남한테 주려고 하세요? 당연하다고? 그럼 내가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박정자는 평생 교사로 살아온 자신의 신념을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학생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피도 안 섞인 남들을 우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서영이의 말에 박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요? 15년을 가족으로 살아온 며느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요. 이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영희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저는 어머님 친딸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 때문에 참고 살았던 거라고요. 그 순간 박정자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참고 살았다고요? 그동안의 모든 친절과 효도가 다 가짜였다는 말인가요? 1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아내의 말에 당황한 듯 말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영희야, 너무 심하잖아. 심해? 뭐가 심해요? 이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 혼자만 착한 사람 노릇하는 것도 지겨워요. 박정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냐?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어머님 돈 때문이었던 것도 있어요. 서영이의 솔직한 대답에 박정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다니요.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더러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정자는 며느리의 충격적인 고백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1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마치 바닥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영희야, 그럼 너는 처음부터 내 돈만 노린 거였니? 박정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잘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님이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서영이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욕심이 생겼다는 뜻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부터 돈에 눈이 멀었다는 거였어요. 박정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요. 그래, 알겠다. 그럼 내가 왜 이 돈을 기부하려고 하는지 말해줄게. 박정자는 찬찬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 시절 만났던 어려운 아이들, 가난 때문에 공부를 포기해야 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나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봤어.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진 돈으로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야. 한 학생은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취업을 해야 했고, 또 다른 학생은 학원비가 없어서 혼자 공부해야 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박정자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영이는 전혀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난 듯 했어요. 눈에는 여전히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그런 건 국가에서 할 일이에요. 왜 어머님이 나서서 해야 해요? 영희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박정자는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15년을 가족으로 살았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때 서영이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까지 띄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요즘 많이 이상해져서 걱정이에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니에요? 뭐라고? 박정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라고요?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다니요. 갑자기 이상한 결정을 내리시고 가족보다 남을 더 챙기시고 정상적인 판단이 아닌 것 같아요. 서영이는 계속해서 박정자를 치매 환자 취급했습니다. 아들 민수마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박정자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좀 이상하긴 해요.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내리세요?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자 박정자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이 기른 아들이 며느리 편에 서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고 있었거든요.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있을까요? 좋아, 알겠다. 내가 치매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박정자는 차라리 당당하게 맞서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정신이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모욕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충격적인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치매라는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기만 했어요.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박정자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평소 자주 가던 공원에서 오랜 친구 김영숙을 만났어요.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정자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김영숙은 한눈에 박정자의 상태를 알아챘습니다. 5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였거든요. 서로의 표정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는 사이였어요. 박정자는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본색, 아들의 배신, 그리고 치매 운운한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말하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뭐라고? 그 영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김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서영이를 모범 며느리라고 칭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동네에서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말이에요. 정자야, 나도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요즘 영희가 너무 화려하게 차려입고 다니더라고. 김영숙의 말에 박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야?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봤는데 몇백만 원 하는 명품백을 들고 있더라고. 그것도 혼자서 말이야. 옷도 평소보다 훨씬 비싸 보이는 걸 입고 있었어. 박정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비싼 물건을 샀다고요? 평소에는 절약한다면서 그런 사치를 했다니요. 그리고 민수도 요즘 이상해 보여. 투자한다고 돈을 많이 쓴다던데. 김영숙은 동네에서 들은 소문들을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박민수가 주식 투자에 빠져서 큰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 서영이가 친구들과 자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한다는 이야기까지요. 영희가 요즘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비싼 곳에서 식사한다던데. 한 번에 몇십만 원씩 쓴다고 하더라고. 박정자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의 돈을 노리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영수가,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뭘 도와줘? 내가 정말 치매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 병원에서 검사 받을 거야. 박정자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정자는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치매 검사부터 인지능력 테스트까지 모든 것을 받았어요. 검사를 받으며 긴장되었지만 자신 있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의사는 박정자의 정신 상태가 나이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고 했거든요. 오히려 평균보다 훨씬 좋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환자분은 치매와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또래보다 인지 능력이 뛰어나시네요. 의사의 말에 박정자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솟아올랐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얼마나 악질적인 거짓말을 했는지 확실해졌거든요. 검사 결과를 받은 박정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자신의 통장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아들 가족에게 준 돈을 정확히 계산해 보니 놀라운 금액이었어요. 거의 2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한 번에 주지는 않았지만 15년 동안 조금씩 준 것이 이렇게 큰 금액이 되었네요. 이렇게 많이 줬구나. 박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돈이면 정말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자는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의 도움으로 서영이가 자주 가는 곳들을 알아봤어요. 카페, 백화점, 레스토랑까지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영이는 거의 매일 고급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 몇만 원씩 쓰고 있었어요. 명품 매장도 자주 들락거렸고요. 마치 돈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돈을 물쓰듯 하네. 박정자는 며느리의 실체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알뜰한 주부인 척하면서 뒤로는 사치를 일삼고 있었던 거예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 민수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김영숙이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본 결과 박민수는 주식 투자로 5천만 원 넘는 손실을 봤다고 했어요. 그것도 최근 몇 개월 사이의 말이에요. 그래서 내 돈이 필요했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의 사치와 아들의 투자 실패. 그래서 자신의 기부 계획을 그렇게 반대했던 거였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박정자는 이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은행 내역, 목격담, 사진까지 모든 것을 문서로 만들었어요. 평생 교사로 일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기부하기 위해서였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원하는 대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거나 생전에 공익재단에 기부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이 반대해도 본인 의지가 우선입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해도 본인의 의지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없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박정자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며느리와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용서할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15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그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진짜였으니까요. 다음 날 박정자는 아들 가족을 불러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박정자는 거실에 아들 가족을 불러놓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민수야, 영희야, 내가 며칠 생각해봤어. 서영이와 박민수는 기대하는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기부 계획을 포기한다고 말할 거라 생각했나 봐요.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너희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박정자의 말에 서영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요? 저희가 너무 심했죠. 진짜 죄송해요. 하지만 박정자는 서영이의 반응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돈 때문에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눈에는 여전히 계산적인 빛이 가득했어요. 영희야, 그럼 내가 그동안 명품 쇼핑한 것도 사과할 수 있니? 서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나 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주에 300만 원짜리 가방 산 것 말이야. 그리고 매주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도. 박정자가 구체적인 사실들을 나열하자 서영이는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리고 민수야, 너도 주식으로 5천만 원 날린 것 사과할 거니? 이번엔 박민수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들통난 줄은 몰랐던 거예요. 엄마, 그건 어떻게? 내가 치매라고 했지? 치매 환자가 이런 걸 다 알 수 있을까? 박정자는 병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공식적인 문서였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있었어요.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 나이에 비해 인지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했어. 치매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이야. 서영이와 박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의 거짓말이 모두 들통난 거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면 말이야. 박정자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15년을 가족으로 산 사이였거든요. 한 번 더 믿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서영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저희를 미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조사하고 다니셨다고요?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잘못을 지적당했는데도 반성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니? 내 돈을 노리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저희가 언제 어머님 돈을 노렸어요. 가족이니까 걱정되는 거죠. 서영이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정자를 비난했어요. 이런 뻔뻔함을 보고 박정자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박정자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좋아, 이제 내 결정을 알려줄게. 박정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박정자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문서들이었어요. 내가 내린 최종 결정이야. 서영이와 박민수는 긴장한 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첫 번째, 내 재산 3억 원은 모두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서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봐요. 어머님, 그럴 순 없어요. 두 번째, 너희가 그동안 받은 돈 1억 8천만 원은 모두 기부금에서 차감한다.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까. 박정자의 차분한 목소리에 서영이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계산해보니 실제 기부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말도 안 돼요. 그 돈은 가족이니까 준 거잖아요. 가족? 박정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피도 안 섞인 남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니? 서영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되돌아온 거였어요. 그때는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이었지만 이제 그 말이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살고 그 후에는 사회에 기부한다. 박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봐요.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희도 어머님 자식인데. 자식? 박정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치매 환자라고 하니? 자식이 어머니 돈만 노리고 사니? 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야, 너는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하지만 영희 너는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야. 서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버림받는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님이 저를 내쫓는다는 거예요? 내쫓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15년 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잖아. 박정자는 서영이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진짜 효도는 돈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지. 너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 서영이는 결국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박민수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아내를 따라 나갔어요. 어머니보다 아내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며칠 후 박정자는 약속대로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신문에도 실렸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교육계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도움을 받게 된 학생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박정자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었어요. 몇 달 후 박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서영이와 이혼했다고 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박정자는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친아들이었으니까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박정자는 이제야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